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나름 관리도 잘 되고 있고 노령의 주민분들이 많이 살고 조용한 동네입니다. 근데 갑자기 개발업자가 나타나가지고 고민거리가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모아주택 사업은 서울시가 노후주택 재개발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정부 보조금과 6년 정도의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개발업자는 구체적 사업안을 아마 검토해가지고 충분한 이익을 취할 수 있어서 저희 동네에 아마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민들에게는 이 사업계획서 안의 제시도 없이 조용한 동네를 들쑤시고 다니면서 그냥 있어서 그런 문제점과 검토할 사항을 알려야 할지 이러한 제가 고민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어떤 재개발하는 어떤 이익보다는 이 연세 드신 분들이 거기에 대한 노후의 피해가 사실은 더 많거든요.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걱정이 막 앞서다 보니까 이게 제가 나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사업을 오랜 기간 하다 보니까 이제 건강도 좀 안 좋아져서 사실 이제 차분하게 현재 정리 수순에 밟고 있는 상황인데, 동네에 또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이 주민들 앞에 좀 나서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다 보니까 요즘 잠을 좀 못 이루고 있습니다. 자기도 사업해봐서 알지만은 돈 되는 일이 생기면 사업하는 사람은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하려고 덤비죠. 그래, 그 사람들은 그 재개발하면 돈 되겠다 싶으니까 지금 덤비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뭐 나쁘다 좋다고 할 필요는 없다. 나는 조용하게 살고 싶지만 나는 내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조용하게 살고 싶은 나의 욕구지만 그 사람들은 내가 조용하게 사느냐 안 사느냐는 관심이 없고, 이 재개발을 하면 자기들한테 돈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는 판단해서 지금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이해가 서로 충돌한다는 거예요. 나는 옳고 그 사람은 틀리거나 나는 바르고 그 사람은 잘못된 게 아니고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충돌하면 어떤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돼. 이거 누가 옳고 누가 그런 문제가 아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런 문제로 보는 거는 불교에서는 5가지로 정해져 있어. 남을 때리거나 죽이는 거, 남의 물건을 뺏거나 훔치는 거, 강제로 성추행이나 성폭행하는 거, 욕설하거나 속이는 거, 술 먹고 취해서 행패 피우는 거. 이거 아닌 거는 옳다 그러다고 논하지 마라 이거예요. 서로 다르다. 이해관계의 충돌이에요. 난 조용히 살고 싶은데 저 사람은 개발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난 조용히 살고 싶은 게 목적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려는 게 조용한 거하고 거리가 멀잖아. 그죠? 조용히 살고 싶어서 여기 왔는데 조용히 살고 싶은 걸 가지고 지금 어렵게 살아야 되는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자기가 지금 망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결정하면 돼. 내가 조용히 살려면 그냥 가만히 있다고 조용히 사라지는 게 아니고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조용히 사라져. 근데 노력하는 게 귀찮아. 그러면 자기가 조용히 살려면 딴 데로 이사를 가야지 뭐. 달리 방법이 없어. 그럼 그게 아니라면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봐야 돼. 근데 내가 볼 때 노인들이 조용히 사는 건 좋지. 노인들도 다 돈 되는 건 눈이 번쩍해. 그래서 내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서울시는 이 보수 세력은 개발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 전의 시장 진보 세력들은 가능하면 이런 거를 지나친 개발을 지금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 서울시가 개발을 중심으로 한다면 자기가 서울시 알아보고 서울시 위로 알아서 이런 개발 정책이 새 정부에
정책이냐 아니냐 이런 걸 살펴보면 돼. 그러면 지방선거가 있어서 이런 서울시의 정책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 왜냐하면 이 정부가 바뀌면, 시정부가 바뀌면 개발 정책이 들어설 수도 있고, 또 전에 박원순 시장처럼 가능하면 개발을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첫째 알아보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 주민들의 의사를 좀 알아보는 게 필요해. 그렇게 해서 내가 노력을 하면 개선될 수 있겠다 하면 귀찮지만 좀 노력을 해야 되고, 이 정부 입장도 알아보고 시 입장도 알아보니까 개발 정책이 쉽게 바뀔 것 같지가 않다. 주민들의 의사도 물어보니까 돈 되면 다 뭐 동의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자기는 조용히 살고 싶은데 괜히 힘들어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뭐 그냥 조용히 있다가 돈 주면 돈 받아가 조용히 가서 사는 게 낫지.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이게 사실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냐면, 저는 사실 거기서 이제 국민학교부터 나와서 네. 그 동네 지금까지 살고 있는 주민인데요. 저희 동네가 굉장히 평온하고 아주 살기 좋은 동네인데, 이제 이 모아주택의 본래 취지는 사실은 주민들이 주도가 돼서 정부가 사업자금을 약 한 200~300억 정도 투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본질적인 건데, 이 개발업자들이 그 200~300 공돈하고 주민들의 토지를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는 게 이제 목적이니까 덤벼드는데, 일부 주민들은 이제 그런 걸 깊이 있는 내막을 모르고, 그 다음에 또 주민들은 아파트 입주권만 생각하지, 나이 드신 분들이 나중에 그 아파트를 해도 분담금을 내든지 또 하면 관리비도 더 내야 될 거고 모든 비용이 더 증가할 텐데, 나이 먹어서 그런 걸 생각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현실과 앞으로의 닥쳐야 할 미래에 대한 그런 사실 안 좋은 부분들은 그 개발업자들은 절대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은 그런 걸 무시하고 아파트 입주권만 생각하고, 그 자식들도 또 부모 생각은 안 하고 입주권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눈앞에 돈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가지고, 이걸 어떤 식으로 제가 나서야 되나, 또 나서다가 제 병만 더 생기는 거 아닌가, 이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정도를 갖고 고민하면 안 나서는 게 낫겠습니다. 그런 수준이면 나설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태어난 고향이니까 그거를 자연 풍경대로 지키고 싶지.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땅을 안 팔면 돼. 근데 그 사람들은 동네가 평당 만약에 20만 원이다 하면 그 사람 30만 원 준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30만 원, 50만 원 준다 해도 아무도 안 팔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 근데 사람들은 만 원만 더 줘도 그게 뭐가 들어오든 관계없이 팔아.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를 반대하면서도 자기 땅 팔 때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관계 안 하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네 안에서 싸움이 되겠죠. 왜 거기다 땅 팔았냐 이렇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옳고 그런 것 갖고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자기 수준에 이것은 주민을 위해서나 사회 정의를 위해서 내가 고달프라도 싸워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있으면 하고, 이거 뭐 해봤자 내 몸만 병들지 뭐 이거 별 이익도 없겠다, 이 수준은 아예 안 하는 게 나은 수준이야. 그런 거 갖고는 그걸 지속적으로 싸워나가기가 어려워. 한쪽은 이익이 있는 일이고 이쪽은 이익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익이 있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면 내 고향을 지키겠다는 게 이익이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해야 돼. 그러면 이익이 있는 사람이 지도록 그 정도 강해야 돼. 부처님이 왕위를 버리듯이 이렇게 도를 위해서는 왕위를 버린다. 우리는 왕위를 위해서 부처님께 빌잖아. 나 왕 좀 되게 해주세요. 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거 불교가 아니죠. 도를 위해서는 왕위를 버리는 그런 정도가 있어야 이걸 이겨내는데, 자기는 지금 그런 정도의
이 어떤 정의감이랄까 또는 자기 고향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싸움은 해봐야 그냥 막 포기하세요. 하려면 딱 그 이기고 지고를 따지지 말고 이거는 내가 하는 데까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걸 뭐 결과가 어떨지를 미리 예측하는 거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결과를 조금 예측하려면 먼저 시방침이나 이런 걸 알아보고 그래야 이 문제는 주민만 갖고 싸워서 못 이기고 시를 설득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도 했으니까 다시 한번 쉬겠다 하지 말고 사업하듯이 딱 면밀하게 준비를 해야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게 뭐냐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제일 좋겠지. 예, 근데 이 세상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늘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길, 니르바나로 가는 길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거기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런 관점이 진정한 자유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거기로부터 나는 자유롭다. 이런 관점이라.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면 이 방 안에 세균이 없어야 돼요. 세균이 있지만 내가 면역력이 있어야 돼. 면역력이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무균실을 원하는 거예요. 무균실. 아무 세균이 없는 그런 방에 내가 들어가 있고 싶다. 그러면 그거는 좁은 범위에 있어요. 넓은 범위에 있어요. 그냥 갇히는 거예요. 그 밖으로 나가면 여러분들은 바로 병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는 내가 면역력을 키워서 어떤 병이 있는 곳에 가도 구애받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조금은 조심해야 되겠죠. 면역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통사고 나서요, 엄마가 결혼에 반대해요, 유튜브 안 봐요, 이런 얘기. 그거 다 그냥 무균실에 들어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무균실에. 그래요, 여러분들 다 무균실에 들어가서 갇혀서 사세요. 나 혼자 밖에 살게. 어차피 제 마음의 결정인데 스님의 말씀을 듣고 다짐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또 제 자신과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한 94세 어머니를 모시고 그 동네에서 계속 살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네. 보디사트바가 되겠다고 원을 세웠습니다.